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윤리의 김명철입니다. 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이 물리치료사 윤리의 필요성이랄까요? 또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물리치료사 윤리의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우리가 보수 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보수 교육 중에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사의 윤리가 올해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목을 맡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보수 교육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이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서머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리치료사 윤리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이 우리 핵심적인 내용들 또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각 그 중요한 키워드별로 이제 좀 구체적인 설명들은 이건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챕터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차에서는 이렇게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물리치료사의 윤리는 어떻게 보면 이 직종의 윤리죠. 그래서 전문가가 갖추어야 되는 윤리.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업윤리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가진 그 시대를 본다면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직업을 가졌지만 그 직업군에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도랄까요? 자, 그런 것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그러한 직업인으로서, 즉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욕구, 사회적인 바램들, 자,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전문가들, 즉, 이 직업을 가진 직업인들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건, 좀 더 전문적인 그런 행위, 기술,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든다, 좀 잘 만들어라. 응?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핸드폰 이런 것들 잘 만드는 사람이 예전에는 우수한 전문가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고 우대를 해줬는데 요즘은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바로 직업 윤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라도 이러한 윤리적인 사고가 결핍된 전문가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치료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왔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윤리적인 항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따라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 물리치료사들의 윤리관 또 윤리적인 사고 결과적으로 윤리적인 행위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학기 이제 물리치료사의 윤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물리치료사 윤리를 배우는 이유, 당연히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규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의식이나 정직성과 같은 이 보편적인 윤리들은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윤리와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적 윤리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직업윤리, 즉 물리치료사 윤리를 배우는 목적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내용은 길지만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사 윤리의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왜 물리치료사 윤리를 배워야 되느냐에 대한 목적입니다. 예, 여러 가지 환경, 즉 임상이나 기타 본인들이 처한 위치에서 생길 수 있는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윤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환자나 클라이언트의 안전과 함께 물리치료사 본인의 건강한 직업 활동을 도모하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사회로부터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개인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적 갈등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역량을 쌓아가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 윤리적인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게 뭐 정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갈등을 잘 해결하면 도덕적인 사람이고 품성이 좋은 사람이고 뭐 그렇게 또 사회에서 칭찬하나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직업을 우리가 실천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위에서 얘기했지만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닥칠 수 있잖아요. 매번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보다 윤리적이고 보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행위를 도와주고 그러한 능력을 쌓아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물리치료사 윤리를 배우는 거죠. 자, 이거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또 터득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지체 없이 이런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직업윤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 좋은 품성 또는 좋은 행동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뇌경색 후 환자가 그런 경우가 이제 허다해 있죠. 자, 스트로크 환자가 이제 물리치료실에 내려왔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물리치료실 받기 싫다. 나는 잘 걸을 수 있다. 시간만 지나면 충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막 그런 이유로 물리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과연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게 물리치료사의 품성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판단을 내리고 어떤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거는 물리치료사의 품성과는 아무런 도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내가 어떠한 윤리적인 사고로 결단 또는 판단을 내리느냐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이러한 능력을 쌓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사 윤리를 배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직업 윤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적절한 해결책, 윤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직업 윤리를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이다. 즉
개인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적 갈등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그러한 역량을 쌓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윤리, 이 사진을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자, 윤리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윤리와 같이 좀 혼용해서 쓰는 단어가 있죠. 도덕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람 참 도덕적인 사람이야. 자주 쓴다 그죠? 어색하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 사람 참 윤리적인 사람이야.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니고 플라톤도 아니고 약간 어색한 단어죠.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듯이 도덕과 윤리는 그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윤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 두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하고 단어 정리를 해서 하고 좀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도덕이라는 말은 자, 도덕이라는 건 모랄리티, 뭐 영어로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모레스 또 모랄리스의 의미를 가진 커스텀, 즉 관습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공동체 또는 사회의 관습 또는 비성찰적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합니다. 이 비성찰적, unreflective란 말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즉, 이 도덕이란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나쁨에 대한 상호 주관적인 공동체 또는 사회적 규범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뭐 신호등 빨간불에 건너는 거죠? 아니다, 그죠? 파란불에 건넌다.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파란불, 빨간불 아무 때나 건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상호 주관적으로 어떤 규범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관습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만든 제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관습 또는 제도 또는 도덕적 규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신호등 빨간불에 건너면 이게 안 된다. 그죠?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무단 횡단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옳고 그름과 선과 나쁨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윤리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네요. 에토스, 에티코스의 뜻을 가진 캐릭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인성이라는 뜻이죠. 개인의 인성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성찰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비성찰적과 반대되는 의미죠. 경험과 지식을 통한 깊은 생각을 우리가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윤리는 옳고 그름, 선과 나쁨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성찰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고민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할 때 나의 경험과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인식과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판단해서 깊이 생각해서 나오는 행위. 그래서 그 생각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일은 나름대로의 성찰을 통해 윤리적 가치관에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윤리라는 단어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요 밑에 거. 자, 이 일은 제가 속한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관에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하기가 힘들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라는 이런 두 단어는 다른 의미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모랄리티, 도덕. 자, 도덕이란 말은 what is, 즉 무엇을 할 때 사람들에게 그 행동을 어떻게 해라 라고 지배하는, 그 사회가 지배하는 관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관습, 제도가 되겠고요. 반면에 ethics, 윤리는 여기 보면 out to be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돼요. 이건 정해진 뭐 제도도 없고 규범도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 때 사람들이 더 높은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 과정을 통틀어서 윤리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윤리적인 판단,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자, 이런 윤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윤리적인 판단은 자, 이러한 좀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어떠한 이 환경에 처해졌어요.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자, 그러면 자, 윤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본인이 가진 경험과 지식과 도덕적인 수준을 통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윤리적 판단에는 정답은 있을 수가 없죠. 처해 있는 환경에서 가장 올바르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자, 어디에 좀 더, 이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느냐. 자, 개인적인 윤리관보다는 공동체적 윤리관에 더 무게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확진자 동선에 대해서 이제 이 정부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 확진자가 어떠한 동선을 통해서 확진이 됐는지, 그리고 그걸 공개를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걸 공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죠. 찬반이 많았죠, 그죠? 찬반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그 동선 과정에서 뭐 카드 쓴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직간접적으로 공개를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공개를 반대한 사람이 그럼 윤리적으로 비판받아야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공개를 하면은 어떤 모순이 됩니까? 그렇죠?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우리 헌법에서도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자, 이거는
뭐가 옳고 그름이 아니다. 응? 공개를 하는 것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도 다 맞는 건데, 그렇다면 자, 그리고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느냐? 바로 공동체적 윤리 간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고, 이 다수의 피해를 좀 예방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확진자 동선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뭐 금방 얘기했던 이제 이해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 윤리적 판단이라는 건 물론 개인이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지만 공동체와 또는 사회가 좀 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게 좀 더 윤리적인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카메라를 이제 뭐 이렇게 껐다가 켰다 하는 건 끄고 있으면요,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이 동영상 보고 집중을 안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훅 나타나야 어이구 좀 겁을 먹고 또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정신이 좀 차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이해해주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도덕과 윤리에 대한 그러한 단어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